번째로 저희들이 시작한 게 갯벌에서의 직접적인 도시인들이 들어가서 체험은 없앴어요. 벌써 한 5, 6년 돼요. 우리는 꼭 그 갯벌 체험을, 왜냐하면 그 갯벌에서 저석유조류가 지금 대형 저서동물까지 포함해서 1000종이 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탄소를 저장하고 산소를 생산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늦춰보자. 그러면 꼭 갯벌 체험을 도시인들을 위해서 관광자원이나 컨텐츠로 해야 된다면 육상에서 똑같은 걸 구현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정책 방향. 그래서 저 갯벌은 오로지 저기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의 것이어야지 도시인이 거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된다면 엄청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럽처럼, 예. 허가 받은 자의 그 허락을 받고 반드시 가이드를 동행해서 꼭 해야 된다면 이론적으로 매뉴얼화하고 이게 왜 소중하다는 거, 그거를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증도 내에 있는 화도 노도길이에요. 예전에는 노도길, 그러니까 징검다리길. 그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차량이 지나다니고 그 24시간 다닐 수 있는 물이 들어도 이렇게 노출시켜서, 근데 그 공간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좋은 부분이었는데 과연 그러면 저 갯벌에는 좋은 건가? 저 갯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질 건데. 그래서 최초로 시도했던 게 해수유통을 한번 해보자. 그거가 설득하는데 한 5년 해서 실제 큰 해수유통을 뚫어서 성공적으로 중앙부처의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게 앞으로 나갈 방향이다. 그게 저는 제 차도 생기고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길로 쭉. 그 지금부터 관리를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그렇고 보성도 그렇고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볼 수 없다. 지금 그러잖아요. 있는 거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가불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이미 저축해 놓고 쓴 게 아니고 빚내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은 그림 사진으로 보겠죠. 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과거에 이랬대. 그런 이제 부끄러운 짓은 안 해야죠. 갯벌 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배후에 육지부라든지 뭐 연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갯벌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갯벌을 둘러싼 습지를 둘러싼 연안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연안에 해안도를 하나 만든다거나 방조제를 제방을 하나 만든다거나 또는 데크를 하나 만든다거나 보행교를 한다고 이렇게 지주만 몇 개 박는다고 하더라도 그 습지와 갯벌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갯벌의 중요성을 뭐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인위적인 시설을 하면 공초는 바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게 돼요. 저희는 이 갯벌은 습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모태예요. 근데 정작 이 모태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면서 보존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안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안자 남쪽의 박지도 반월도 일대가 퍼플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죠. 근데 그곳은 갯벌도 굉장히 넓고 낙지도 잡고 어로 활동도 이루어지지만 특히 겨울에 그 감태 생산이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인위적으로 말뚝을 박아서 갯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태 가공 공장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 보면
말로는 우리가 갯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습지의 보존을 이야기하지만 뭐 이게 무슨 사소한 거 인종을 하나가 뭐 건드리는 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했던 게 결국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해까지도 직접적인 피해를 좀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넓은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 조류부터 플랑크톤, 해조류,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 사는 바지락 같은 이런 폐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타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바다를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요즘 기후 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산화탄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88% 이상이 그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 탄소, 이산화탄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동물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하는 게 물론 육상 식물도 있지만 사실은 바다에서 그 많은 식물 플랑크톤이라든가 다른 해조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갯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눈으로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해안에가 대부분 이제 갯벌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신안 이 지역이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매립이나 간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갯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갯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터전인데 그쪽을 보면 그 바다에 의존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삶의 터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일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 우리 전체로 보게 되면 거기에 사는 생물들 자체가 우리 지금 지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